안녕하세요, 미카리입니다. 여러분, 도급택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도급택시는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도급택시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이 도급택시를 이용한 아주 강력범죄가 많았었습니다. 뭐 살인사건도 그렇고 강도사건도 그렇고 이런 성범죄, 하여튼 이 강력사건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정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저 지방에서는 더 많이 빈번하게 이 도급택시를 이 정부에서 시에서 눈 감아주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급택시가 현재 아주 시시해 가면서 기사들과 회사가 눈 감아주면서 이렇게 몰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급택시는 사실상 뭐 급여제 이런 근로자 계약이 아닙니다. 회사에다가 얼마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수입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죠. 어떠한 곳은 기사가 택시 값을 물어내고 차값을 물어내는 거죠. 나는 이러한 택시를 타고 싶다. 만약에 그랜저를 타고 싶다. 그러면 그랜저를 회사에다가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차 할부금과 아니면 보증금을 일단 내야겠죠. 할부금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회사에 또 일정한 금액, 뭐 5만원, 7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다 내가 벌어가는 급여가 없이 뭐 이제 급여를 수령해 가는다는 뭐 가짜 계약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그런 팩트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 도급택시가 지금 각 지방이라든가 서울에 많이 있다는 그런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기자가 이 도급택시를 하고 있다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가 엄청난 폭언을 당한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 A교통이 운수 종사자들의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가 아닌 도급제로 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회사를 찾았으나 노조위원장 B씨의 취재 방해로 무산되어 대구 동부경찰서 동부지구대에서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문 기자가 취재진의 목적과 제보된 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그런 협의를 하고 취재에 임했다고 합니다. A계통 대표, 그러니까 택시회사 대표겠죠. 시모 씨와 첫 소절의 인터뷰가 시작되고 갑자기 시모 대표가 노조위원장 B씨를 불러 취재진을 소개했으며 노조위원장 B씨는 큰 소리로 대뜸 취재진에게 협박을 하며 돈 뜯으러 왔느냐, 시종일관 취재진에게 협박과 불안감 조성은 물론 큰 소리로 협박을 하다가 결국 자진해서 대구 동부경찰서 동부지구대에 연락해 경찰관이 출동, 취재진이 신분까지 확인한 사이에도 노조위원장은 큰 소리로 취재진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조의 힘이 막강하기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노조가 근로자의 육아 보조금까지 갈취한다는 의혹과 운송 수익금 전액을 회사가 관리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줘야 하는데 A교통은 도급제로 1일 78,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운전자가 가지도록 하는 도급제 운영을 한다는 제보였습니다. 도급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 보조금까지 회사가 착복한다고 근로자 K모씨는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여 회사와 노조가 합세해 근로자의 피를 빠는 것 기생충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근로자, 그러니까 법인택시 기사겠죠. 이 기사가 신문사 측에 제보를 했고 그 기자가 이 회사를 방문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 회사 대표는 이 인터뷰 내용에 또 응했고 허락을 해줬죠.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을 또 부른 겁니다. 위원장을 불렀는데 이 위원장이 이 기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인터뷰를 방해한 것이죠. 결국은 기자가 뭐 뜯어먹으러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자에게 폭언을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 노조위원장에게 이 인터뷰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같이 인터뷰에 응하자고 연락을 했던 것일 걸까요? 이 노조 측은 사실상 이 기자의 인터뷰에 응해가면서 이런 것들, 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편을 들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죠. 도급택시뿐만 아니라 현재 운송비 전가 금지라고 해서 새 차를 샀다거나 가스비, 유류비를 기사에게 전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상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나 이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류비를 몇 리터 제공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기사한테 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 차 구입비를 기사에게 부담하는 내용 이러한 일들은 아직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새 차는 운송 수익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산악금인데 새 차는 산악금이 얼마, 몇 킬로까지 탄 것은 얼마, 몇 킬로까지 탄 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차 키로수에 따라서 산악금이 차등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새 차 타는 사람보다 큰 차 타는 사람이 산악금을 적게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오히려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는 맞는 내용이지만
회사와 근로자, 그러니까 노조 간에 협약을 했을 때 일반 산학금이라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일반 산학금에서 이 기계 기준금이고 거기에서 키로수가 많이 탄 차들, 그런 차들, 헌차라고 해야겠죠. 물명 똥차라고 하겠고, 그런 차들을 탔을 때 산학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예 애초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산학금 노조 임금협정에서 기준금을 새 차는 얼마, 중간 몇 킬로까지 탄 차는 얼마, 몇 킬로 이상 된 차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정해진 금액에서 오래된 차를 삭감해 주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애초에 키로수를 정해서 산학금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산학금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 내년 올해죠. 5월 8월부터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예전부터 지금 운송비 정가 금지라든가 이 도급택시라든가 이거 불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먼저 이런 안전월급제, 도급제를 안전월급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은 가태료를 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정하기 전에 이전에 지금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것들부터 단속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 나는 몇 킬로 타지도 않는데 왜 내가 산학금을 더 올려주냐, 나는 가스비 이 정도 회사에서 제공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타는데 이걸 가스비를 받지 않게 되면 산학금이 올라가게 되고 나만 손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뭐 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스비를 전가하는, 유류비를 전가하는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것은요, 시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이러한 문제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식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급택시, 그 다음에 유류비, 운송비 정가하는 이런 회사들을 단속하고 그것을 묵인해주는 또 노조들도 아주 처벌을 해야 합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법인택시 일반 평기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먼저 이러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처벌을 해야겠죠. 먼저 경고를 해서 한 번 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감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러한 도급택시 불법적으로 노조와 회사가 눈 감아서 서로 짜고 치는 이런 고수덮판을 다 처벌하고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전액관리제가 맞느냐 산학금제가 맞느냐 이런 것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전부터 불법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부터 전수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잖아. 자,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